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하려다 보면 입이 딱 멈추는 순간이 종종 있죠. 말하려는 단어가 영어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 단어는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냥 문장은 포기하고 단어들만 내뱉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게 다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난해한 영어 어순도 일단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어순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 어순대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영어식 사고가 어떤 건지 영어 화자들의 머릿속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를까? 두 번째, 왜 이렇게 두 언어의 어순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영어의 어순으로 말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럼 먼저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스테이크를 먹었어 라는 문장을 영어로 바꿔볼까요? eat 대신에 식사로 먹다는 개념의 have를 써서 I had steak 라고 말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에서는 목적어가 동사보다 먼저 오지만 반면에 영어는 동사가 먼저 오고 목적어가 뒤에 오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가. 대충 이 기준에 맞춰서 저 문장을 더 확장시켜보면 이 어순의 차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나는 어제 부모님과 강남에서 스테이크를 먹었다. I had steak with my parents in Gangnam yesterday.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어순이 자연스러운 편에 속하지만 보통은 언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순서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영어는 무엇을 누구와 어디서 언제 순서로 말을 하죠. 여기에 왜? 라는 이유까지 붙여볼까요? 내 생일을 개념하기 위해서 난 부모님과 강남에서 피자를 먹었다. I had steak with my parents in Gangnam yesterday to celebrate my birthday. 혹은 because it was my birthday. 우리는 그 행동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지만 영어 화자들은 일단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먼저 말하고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보면 어순이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이제부터는 두 번째 포인트, 어째서 영어 화자들과 우리 한국어 화자들은 이렇게도 말하는 순서가 다르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순이란 건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먼저 말한다는 건 그걸 먼저 전달하고 싶다. 즉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더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화자들의 머릿속에는 개인주의, 즉 무조건 내가 우선이다 라는 개념이 무의식에 깔려 있고 우리 한국어 화자들의 머릿속에는 공동체주의, 즉 우리, 타인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라는 개념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 화자들은 어순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한 행동의 기준으로 문장을 확장해 나가는 반면 우리 한국어 화자들은 나의 행동보다는 누구를, 누구랑, 누구에게 혹은 어디서와 같이 타인과 관련된 부분 혹은 배경부터 먼저 언급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방금 보여드린 문장에서 영어 화자들은 I had steak, 내가 스테이크를 먹은 것부터 말하는데 우리 한국어 화자들은 나는 부모님이랑 스테이크를 먹었다 처럼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보다도 먼저 누구랑 했는지를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왜 영어 화자들이 목적어보다 동사부터 먼저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관념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 보니 나는 너를, 나는 그를, 나는 우리를 과 같이 타인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영어 화자들은 내가 중심이고 기준이니까 I love, 난 사랑해,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를 다음에 말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영어 화자들의 나 중심적인 영어 표현들은 꽤 많은데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누가 나를 아는 척하면 우리 한국어 화자들은 저 아세요? 라고 상대방이 나를 아냐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묻죠. 하지만 영어 화자들은 Do I know you? 제가 당신을 아나요? 라고 나를 기준으로 묻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길을 잃으면 우리는 여기가 어디지? 라고 주변을 기준으로 삼지만 영어 화자들은 Where am I? 나 어디 있는 거지? 라고 나를 기준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우리는 운동하다 다치면 나 다쳤어 라고 피동, 즉 내가 당했다는 개념을 쓰는 반면 영어 화자들은 I hurt myself, 내가 내 자신을 다치겠다 고 분명하게 나 자신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럼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언어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 요소가 많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역사 문화적 배경이겠죠.
참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초기의 영어 어수는 지금과 달리 꽤나 자유로웠는데요. 후에 이 게르만인과 노르만인들이 공전을 하게 되며 지금의 어순이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렵과 약탈, 그리고 후에는 목축과 밀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죠. 그러다 보니 이동이 잦고 개인의 역량, 개인의 소유가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은 농업, 특히 쌀 농사를 베이스로 삼고 살았고, 쌀 농사는 밀농사와 달리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한 군데 정착해서 살게 되고 공동체 협력이 필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죠. 그리고 이 개인을 중시하는 영어권 문화와 공동체, 집단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어순에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는 장소를 나타낼 때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언급을 하죠. 주소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A 아파트 2동 101호, 이렇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장 큰 집단부터 명시하죠. 반면에 영어화자들은 주소를 적을 때 아파트 호수부터 적고 도로명, 시, 주, 나라 이름,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확장시켜 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개념은 시간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보기 위해 너 언제 태어났어?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난 1988년 8월 8일 8시에 태어났어, 이렇게 큰 단위의 시간부터 말하지만 영어화자들은 I was born at 8 a.m. on 8 August 1988,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영어화자들은 시간과 장소 둘 중에 무엇을 먼저 말할까요? 답은 장소입니다. 제가 방금 초기 영어화자들은 이동이 잦았고 우리 한국어화자들은 정착해서 살았다고 했죠. 그래서 영어화자들은 시간보다 장소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장소를 먼저 말하고 시간은 문장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우리 한국어화자들은 정착해서 벼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 장소보단 시간을 먼저 말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나 어젯밤에 도서관에서 공부했어 라고 한국어에서는 시간부터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영어로는 I studied at the library last night 라고 장소부터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물론 두 언어 다 경우에 따라서 강조해주기 위해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수는 이렇죠.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영어화자들은 사람과 그 사람의 배경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말해줄까요? 네, 영어화자들은 객체와 그 배경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당연히 그 사람을 먼저 말해주고 배경을 뒤에 부연 설명해주겠죠. 예를 들어 나 옆집 사는 친구랑 축구했어 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으면 우리는 옆집 사는 친구라고 그 친구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지만 영어화자의 경우 I played soccer with a friend who lives next door 와 같이 친구를 먼저 말하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등을 사용해서 친구의 배경을 뒤에 설명하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먼저 전달하느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반영이니까요.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영어화자들은 행동을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 한국어화자들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그래서 그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관은 왜 영어화자들이 주제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두괄식을, 한국어화자들은 배경부터 빌드업하는 미괄식을 선호하는지 설명이 되죠.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험 관계상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저건 좀 억지인데?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수많은 가설 중 하나일 뿐이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한 이유는 일단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영어의 어순이 납득이 되고 지금처럼 막 억지로 헷갈리는 영어 어순을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영어 어순대로 문장을 구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마지막 포인트. 우리 한국어 화자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영어의 어순대로 말할 수 있느냐의 저만의 비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드리자면 영어식 사고법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실 때는 머릿속으로 무조건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머릿속에 문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작의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난 일요일에 집에서 친구들과 영화를 봤다. 내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무조건 내가 뭘 했는지부터 말합니다. 난 뭐 했죠? watched, 뭐뭐를 봤다. 참고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들은 이렇게 동사 자체에 뭐뭐를과 같이 목적격 조사를 같이 넣어서 생각하셔야 영작이 편합니다. 그 행동의 대상은요? A movie, 영화죠. I watched a movie. 이게 뼈대고 핵심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있어도 문장이 되고 핵심 전달은 되는 거예요. 장소, 시간, 사람, 이유,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 즉 뼈대에 붙는 살인 거죠. 대신 덩어리로 붙여줍니다.
우리 한국어의 띄어쓰기 단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일요일에 집에서 친구들이랑 걸 같이요. 다만 한국어는 덩어리 뒤에 조사인 에, 서, 랑을 붙여주지만 영어는 앞에 온다는 의미의 전치사를 각 덩어리 앞에 써서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접착제 역할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덩어리들을 영어로 chunk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chun크들은 문맥에 따라 순서는 변할 수 있지만 보통 제일 중요한 개념인 사람과 관련된 chunk부터 나오죠. 자, 붙여볼게요. 친구들과 with my friends. 그리고 영어화자들은 시간보다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집에서 at home. 그리고 시간은 보통 마지막에 오죠. 일요일에 on Sunday 혹은 last Sunday.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해서 chunk 단위로 붙여주는 게 실제 영어식 사고이고 독해를 할 때도 저 단위로 끊어 읽으며 해석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생각 단위, thought group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는 주어의 행동을 기준으로 핵심 뼈대를 만들고 누구랑, 어디서, 그리고 언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전치사 chunk를 차례대로 붙여주며 계속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죠.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아침 7시에 엄마랑 학교에 간다.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주어의 행동. 학교에 간다가 아니고요. 그냥 간다죠. I go. 이게 뼈대고 핵심이에요.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chun크들은 뭐가 있죠? 아침 7시에 엄마랑 학교에 세 덩이가 있죠.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먼저 go라는 동사는 특성상 방향, 즉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학교에 to school, 엄마랑 with my mom, 아침 7시에 at 7 a.m. 아침을 아침에처럼 또 다른 전치사 chun크로 만들겠다면 in the morning으로 붙여주고 영어는 작은 시간부터 나오니까 at 7 뒤에 붙여주면 I go to school with my mom at 7 in the morning 이 되는 거죠. 이번엔 주어를 내가 아닌 타인으로 해볼까요? 아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민우가 오늘 놀이터에서 고양이한테 돌을 던졌어요. 이번엔 주어가 민우죠. 그럼 민우의 입장이 돼서 민우의 행동을 기준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민우가 뭘 했다고요? 돌을 던졌어요? 아니요. 그냥 던졌어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니까 뭐뭐를 던졌다. 민우 throw, 과거형 threw. 뭐를요? 돌이요. a stone. 민우 threw a stone. 이게 뼈대죠. 자, 여기서부터 전치사 chun크들을 붙이며 확장해 볼게요. throw 역시 방향, 즉 목표부터 나와야 되겠죠. 고양이한테 to a cat. 사실은 at 이 뉘앙스가 더 적절하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장소죠. 어디서요? 놀이터에서 at the playground. 마지막으로 시간, 오늘 today. 다 합치면 민우 threw a stone to a cat at the playground today. today는 yesterday처럼 전치사가 필요 없죠. 우리말도 어제, 오늘 뒤에는 조사가 필요 없으니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아이가 밖에서 놀고 집에 오면 이 말 꼭 하죠. 손을 비누로 30초 동안 잘 씻어라. 이번엔 주어가 뭐죠? 보이진 않지만 너죠. 영어로도 명령문이다 보니 you는 생략하죠. 뭐부터 말해줘라? 네, 주어의 행동이죠. wash. 뭐를요? your hands. wash your hands가 뼈대예요. 청크로 확장해 나가기 전에 하나 부가적으로 붙은 녀석이 있네요. 네, 잘이라는 부사죠. 이 녀석은 당연히 핵심 뼈대 바로 뒤에 붙여줘야 되겠죠. 잘은 영어로 well이죠. 그럼 청크 확장을 시작해 볼게요. 손을 어떤 방법으로 씻어요? 비누로 with soap. 30초 동안 for 30 seconds. 다 합치면요. Wash your hands well with soap for 30 seconds. 뭔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죠. 참고로 아까 이 청크들이 생각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기 역시 영작을 하다가도 이 생각 단위에서 쉬어주며 다음 청크를 머릿속으로 영작하면서 말해주면은 말하기도 더 수월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쉽게 되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Wash your hands well with soap for 30 seconds 처럼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달아볼게요. 이 문장은 조금 챌린징 할 수도 있는데요. 나는 방과 후에 민우랑 운동장에서 놀고 싶어요. 갑자기 난이도가 올랐나요? 아니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무조건 주어의 행동부터 찾아요. 놀고 싶어요? 아니에요. 싶어요입니다. 원한다는 의미죠. I want. 뭐를 원해요? 놀기요. play죠. 근데 이 녀석을 want에 어떻게 붙여줄까요? 네, 이 경우에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to를 써서 축구하는 게 내 목표임을 표현하면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목표를 향해 돌을 던질 때 throw a stone 뒤에서 to를 사용했던 거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to play 형태의 청크를 붙여주면 I want to play. 잠깐만, 전 전치사 to가 아니라 to 부정사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두 녀석의 뿌리가 같고
목표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법적으로 역할은 달라도 의미상으로는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be going plus to 동사가 그 목표하는 행동을 향해 가고 있다. 즉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I forgot plus to 동사는 그 목표하던 행동하는 것을 잊었다. 즉 그거 해야 하는 거 까먹었어. 처럼 의미가 확장돼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I want to play. 사람부터요. 누구랑요? 민우랑. with 민우. 장소요. 어디서요? 운동장에서. at the field. 언제요? 방과 후에. after school. 그래서 다 합치면 I want to play with 민우 at the field after school 가 되는 거죠. 오늘은 왜 영어의 어순이 우리 한국어와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난해한 영어의 어순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개념과 영작 과정이 보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혼자 자연스럽게 해나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한두 번 해보고 에이 이 방법 안 되네 하고 쉽게 포기하시지 말고 꾸준히 훈련하시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영어식으로 사고하고 원서책을 읽을 때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기회가 되면 오늘 다루지 못한 또 다른 문장 구조들을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